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드리는 이진남.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마련한 특집 두 번째는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알아두시면 유익한 노동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공인노무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셨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서 청소년들, 저희가 청소년을 자제분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뭐 조카로 두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청소년들이 과연 아르바이트를, 즉 일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찝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청소년 근로의 제공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5세 이상이어야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13세에서 15세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13세 미만이더라도 저희가 TV에 보면은 뭐 아역 탤런트나 그렇죠. 연극에서 이런 아역을 쓰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13세 미만이더라도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아역 탤런트 되고 싶었는데, 근데 안 되는 줄 알고, 취업 규칙이 어긋나는 줄 알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두 번째. 그, 고등학생은 그러면, 어디서든, 네. 어떤 업종이건 네. 다, 근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5세 이상이더라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PC방 같은 경우에 음. 청소년들이 PC방을 갈 수는 있지만 PC방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락실도 마찬가지고요. 예. 만화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이나 주점 이런 부분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청소년은 임의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즉, 본인이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주를 찾아가서, 사장님, 저 알바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도 엄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계약과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친권자는 자식에 대해서 동의권과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의 물품 계약이나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이런 거를 동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신해서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은 특이하게도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런 부모가 뭐 일반적으로 계시진 않지만 법은 안 좋은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대리를 해서 근로계약에 사인을 하고 일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대리는 할 수는 없고 동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등학생과 부모가 직접 같이 가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어떤 동의를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부모라고 이게 막 할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그 업체에 가면은 사업주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것도 재밌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청소년도 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올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요. 시급 기준으로. 그래서 최저임금은 나이가 어떻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될 임금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이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 예외가 있다면 수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90%만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 또한 그거에 적용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단기적으로 방학을 통해서 뭐 몇 달간의 그렇죠. 한두 달을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소년들도 100% 최저임금을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쾌하네요. 네.
아, 정말 많이 아시네요. 혹시 노무사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6번째 질문. 네. 그러면 청소년은 최대 몇 시간까지 시간 제한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성인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주 네.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데요. 청소년들은 그것보다 1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루에 7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연장 근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거 질문을 보면서 주휴수당이라길래 저는 뭐, 알바생들한테 그 기름도 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휴수당이 일단은 뭡니까?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 근로일, 일반적으로는 월화수목 금토 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 근로일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유급 휴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데 일요일은 보통 유급 휴일이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 아는 형이 사업을 네. 하는데, 네.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즉 주 중에 네. 이제 5시간씩 쓰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제 일당이 이제 50,0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일주일 월금 하면 이제 5일이니까 250,000원 이제 주급이 되는데, 네. 근데 토일은 그분이 이제 출근을 안 하세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휴수당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고 근로자분들도 잘 모르셔서 퇴직하고 나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형 같은 그런 케이스, 형분 같은 케이스에도 일요일은 그 5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하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이 5만 원이니까 소정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만 유급으로 보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씩 받기 때문에 일요일도 쉬더라도 5만 원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토탈로 그 형께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은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주급을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의 야간 근로 밤 10시에서 새벽 6시는 금지되며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임금은 부모가 직접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셨나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